생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예, 오늘 백혈병안의 TV에서는 백혈병안의 TV를 통해서 만성고수성 백혈병은 뭔지, 또 치료제는 어떤 게 맞아요. 있는지, 또 이 치료 성적과 이 발전사를 다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한지, 좀 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한 전화가 오는 거에 좀 답답함이 있어서 오늘 백혈병안의 TV에서 좀 콕 집어서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했던 거죠. 네,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만성고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분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정보가 딱 꼬집어서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만성고수성 백혈병을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 요 병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뭐냐? 이제 어떤 치료제를 선택할 것인가거든요. 예전에는 만성고수성 백혈 진단을 딱 받으면 보통 그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맨 처음에 1차 치료제로 쓰는 약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다음 가면 바로 그 약을 처방해 줬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의 알 권리 같은 것도 자기 결정 같은 게 좀 강조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가면 쉽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 같이 의논해서 약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어렵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글리백이나 스프레스나 타시가락에 되게 특별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만한 환자가 어떤 그런 뭐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죠. 기저질환을 그렇죠. 잘 말씀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도 동의하고 의사들이 동의하는 그 약을 가지고 일단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약을 선택은 의사와 같이 선택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당연히 혈액 수치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고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PCR 네네네. 검사. 그거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PCR 수치는 알아야 돼요. 특히 네, 맨 맞습니다. 처음에 진단받는 PCR 수치가 왜 중요하냐? 아까 글리백이나 스프레스나 타시가 쓰면 수치가 팍팍 떨어지거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안에 네. 혈액 수치가 좀 정상 범위 안에 꼭 정상은 아니거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려면 이 수치가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PCR 수치의 핵심이 뭐냐? 0.1. 우리가 항상 0.1이잖아요. 목표가 뭐냐 하면 이 PCR 수치가 0.1m로 떨어지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0.1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가 자기 수명만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이 최소 약을 먹고 처음 시작할 때가 한 3개월 이후부터 이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진단받고 약 맞아. 먹은 지 한 달다, 두 달째다, 막 이럴 때부터 너무 이제부터 고민이 생기시더라고요. 제 그래서 생각에는 수치가 엄청 떨어졌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터넷에서 봤던 수치 그쵸. 0.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답답함에 뭐 너무 불필요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단받을 때 그 입원 기간이 필요한 환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성고수성 백혈병 이제 진단을 받으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본 검사 정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1차 치료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검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병실 여유가 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입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 아니 먼저 입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약을 복용하고 한 일주일은 상태를, 부작용이나 이런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입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또 그렇죠. 상담도 있었어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속기, 급속기 같은 환자들 중에서 일본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또 우리 만성고수성 백혈병 관련해서 신약도 나왔었고, 예. 그러니 우리가 1세대 약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한번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제 1차 치료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 쓸 수 있는 약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글리백, 스프라셀, 타시거나 요 3개 약이 있는데 요 3개 약을 좀 이렇게 약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구분하면 1세대는 글리백을 보통 1세대 이제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세대 신약이 요 다음 나온 스프라셀, 타시거나 네. 사실은 국내 신약 수펙트도 있습니다. 방금 글리백, 스프라셀, 타시거나가 안 들었을 때 이때 서로 약을 다른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글리백이 안 들으면 스프라셀 쓸 수 있고 글리백이 안 들으면 타시거나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안 들었을 때는 그 다음 쓸 수 있는 약이 아이클루시브라고 하는 3세대 신약이 나와 네. 있습니다. 포나틴. 예, 현재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약도 또 안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이 샘블릭스라고 하는 네. 에스미닙이라고 하는 약이 현재 나와내 있고 국내 시각적 허가도 받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심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찌 보면 만성 고수성 백혈병은 백혈병 중에 가장 치료 성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또 안심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럼요. 백혈병인데 그러면 안 돼. 이게 1년 6개월 정도는요. 1년 6개월 동안 0.1이라고 하는 PCR주 0.1이라는 목표를 도달을 해야지 그 다음에 치료 성적이 굉장히 순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약을 한두 번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가끔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약도 계세요. 부르고 약을 먹는다는 게 그냥 소화제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음. 표적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 항암 치료하듯이 그런 부작용이 있지는 않죠, 물론. 하지만 부작용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관리, 아까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작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때문인지 원래 있는 건지도 잘 모르실 때가 있고 무조건 부작용인데 내가 어디까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도 많으셔서 다 이야기하면 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꼼꼼히 좀 기록을 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같은 데가 몇 개 부작용을 적어서 주면 더 좋았죠.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 힘드시고 오히려 며칠 날 어떤 증상이 있었다라고 또 해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요즘에 핸드폰에 다 메모되니까 부작용 꼼꼼히 기록하셔서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 만성 백혈병 환자가 해야 될 2가지, 하나는 약을 꼬박꼬박 제때 복용하는 거 하나, 그렇죠. 두 번째는 부작용을 잘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적절하게 빠르게 이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백혈병 안후의 TV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만성고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나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긴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치료제가 워낙 잘 듣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혈병 안후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